저희가 밤사이에 들어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5%포인트 하락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밤사이에 언제 들어왔어요? 뭐 지금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번복했는데. 예. 그 사이에 또 번복했어요. 그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아니 그러니까 예. 저기 언제 또 번복을 트럼프가 아침에 트위터 날렸어요. 저기 이란하고 양해각서 체결이 거의 근접했다. 예. 이런 메시지가 나가자 발칵 뒤집어진 것이 음. 이번에는 미 공화당 내 보수파들입니다. 음. 쉽게 말하면 뭐 보수파 플러스 네오콘들. 네. 지금까지 이걸 전쟁터로 몰고 간 친이스라엘 세력들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 네. 그다음에 이번 전쟁을 열렬 지지하는 맨 앞줄에 섰던 예.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사람, 그다음에 워터 컬슨 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트럼프가 이런 합의를 체결할까봐 네.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니까 음. 트럼프가 또 저기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번엔 또 보수파들 때문에. 서로들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어. 우리 편이다. 양측 모두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네. 이틀간 아주 벌집 쑤신 듯 보수파들이 반발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란의 핵과 그 미사일에 대해서 불완전한 합의를 해줄까봐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네.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양해각서상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을 하고 네. 미국은 봉쇄를 풀고 그 다음에 제재를 일부 석유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악시오스 보도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란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자금을 준다는 얘기로 이게 돼버리고 예. 그 다음에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네. 이런 걸 앞으로 60일간에 걸쳐서 핵 문제도 협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보수파들이 트럼프가 완전히 이란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러니까 예. 해주려다가 또 만 거예요. 망가. 말하는 예. 거죠 이게. 그러면은 좋다가 만 거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값이 또 올라가겠네. 그렇지. 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밀어놓고 저기 예. 뭐야 한 사흘 전에는 또 공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이러면서 또 이걸 질질 거면 이번에는 또 저 석유값 올라간다. 네. 그다음에 민생은 중간 선거 다가오는데 뒷전이냐. 예. 이쪽에서 또 난리를 치는 예. 이제 완전히 트럼프가 갇혀 버리는 거죠. 이제 트랩에 양쪽으로. 완전히 걸려버린 트럼프가 덫에 걸린 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본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덫에 가두는 셈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가장 궁지에 몰렸던 거는 예.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은 뭐 내짐 체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핵 문제로 이슈를 조금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 동안 휴전을 하는 MOU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네. 종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60일간 휴전 60일간 휴전을 하겠다는 휴전을 연장하는 거죠. 휴전 연장 MOU인데 네. 그 60일 동안에는 핵 문제는 일단 유예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왜 했냐 이런 거고요. 김정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개입주의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미국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에 개입해서 저 이란 애들 좀 혼 좀 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네. 지금 빠지면은 뭐냐 그런다 왜 했냐 이렇게 이제 반대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계속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연휴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네. 시작되고 이번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부터 북미 월드컵이 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7월 4일 미국의 독립 네, 독립. 250주년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미국은 일종의 잔치 분위기 내지는 연휴 분위기 네. 뭐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소비자 물가 가스값 계속 올라봐요. 그럼 이제 민심이 그야말로 빡치죠. 민심이 혼란으로 빠져 빡치죠.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휴전 연장하는 MOU를 체결해서 일단은 조금 불을 끄고 싶었는데 예. 근데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트럼프가 트랩에 빠졌다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도 봤는데요. 결국은 트럼프를 비롯하여 이렇게
뭐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약소국가라든가 피해 억압된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트럼프를 못 믿고 이미 자존심 상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결국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미국은 이제 선거도 있고 다원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여러 여론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여전히 네. 트럼프는 뭔 카드를 꺼내들지 모르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상황은 협상 국면이 본격화 됐구나 하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나는 국면으로 가는 네. 거야. 그런데 끝나는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건지 그리고 이거를 과연 협상으로 타결 지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지 아니, 혼란만 그러니까 부추길 건지 어떻게 될까요? 뭐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한. 왔다리 갔다리가 그나마 나은 게 자 보십시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충 합의하고 중동에서 빠지잖아요. 네. 미군이.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즘하고 이란의 호메이니즘하고 네. 이 저기 아주 그 적나라하고 원초적 갈등과 투쟁이 본격화됩니다. 여기에 중동 국가들이 말려들어요. 네. 이 저기 적대적 의존 관계 이스라엘 이란은 이런 거예요. 시민 의식이라는 게 네. 상대방 적국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아픈 건 참겠다는 시민 의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슨 슬프다. 얘기냐? 이란에서 미사일 드론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 저 이란 저놈들을 우리가 상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예.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사이렌 울리고 방공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 불편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저놈들을 무찌를 수만 있다면. 무찌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그 적대적인 의존 관계. 아까 제가 시오니즘과 호메이니즘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일종의 자국 국민들에 대한 세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악마들을 갖다가 상대로 우리가 전쟁하는데 우리 단결해야 되고 이런 정도 불편해야 되고 나약하게 평화 외치는 놈 있으면은 저런 비겁자, 네. 공동체의 적 아.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이상 만들어온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할 때 미국의 개입은 그나마 처음에는 잘못 개입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가 충돌할 때 완충 내지는 충격 흡수제, 네. 이 탄산가스가 있는 음료수의 병뚜껑 같은 역할은 해준 거예요. 흘러넘치지는 않게. 근데 이게 대책 없이 빠지면 평화 질서와 이후에 대안적 어떤 비전을 해서 걸프 국가들의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 이런 어떤 그 평화 질서에 대한 방향 제시를 안 하고 만일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다 뛰어들어 이 갈등 구조에. 네.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해협에 대한 네. 그걸 저 통제권을 유지하고 이걸 흔들어대고 그러면 더 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빼지도 못해 지금. 빼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러면 갖다 놨으니까 계속 뭐 할 줄 아는 게 공습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공중급유기 50대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또 불바다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면 이란이 굴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또 치겠죠. 그러면 전쟁도 안 돼. 네. 철군도 안 안 돼. 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옛날 아프간전입니다. 아프간전 때 미군이 20년간 예. 거기에 20년? 20년간 2001년에 들어가 가지고 2021년에 빠졌으니까 그때마다 그냥 역대 정부 때마다 대통령하고 아프간 현지 사령관은 병력도 달라 그러고 네. 대통령은 나는 빼겠다 그러고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사령관이 싸움이 붙은 게 이거 네. 오바마 때 얘기예요. 오바마 때. 예. 근데 지금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냐?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빠지면은 중동은 이란 판이 된다. 우리가 한 발 빼면 적들은 두 발 들어온다. 그 뒤엔 중국이 있다.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엄청나게 그 그러면은 소용돌이 속으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이 자식아. 저기 뭐냐 못 빠지겠다 그러면 눌러 앉아서 시간만 죽이지 말고. 그런데 그랬더니 5월 19일 날 브래드 쿠퍼가 미 하원 청문회 나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적들이 지하로 숨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걸 찾아내서 격파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첫째 전자전. 어. 저 GPS 교란하고 뭐 그러니까 예. F-35가 불시착했어. 호르무즈 해역 갔다가. 디지털 장벽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드론 방어 체계. 어. 이거 최신화해야 됩니다. 어. 세 번째 예. 지하 무기가 있습니다. 지하 그러니까 무기? 호르 저기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을 못하고 이란의 반접근 거부 전략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지금 쫓겨나고 네. 사실상 해협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장악해 버렸어요.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에 이 신호가 없으면은 거기를 그러니까 쿠퍼 나가지도 장군이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놓고 예. 본토에 전략 폭격기하고 급초음속 미사일 달라 그래서 지금 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고 이걸. 가 있긴 가 있는데 몰라. 지하로 다 숨었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니,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저번에 작년 6월에 미국이 벙커버스 타러 이란의 세 군데 핵시설을 타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밝혀졌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지하 깊숙이 있어서 벙커버스 타러를 안 하고 입구만 때렸대. 그게 저 퓨르드라는 핵시설에. 예. 그 유명한 표르드. 예. 그래가지고 거긴 말짱하대 지금 또. 이란의 그 뉴스가 핵시설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숨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방법이.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이란은 더 이를테면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때리든 어찌든 아무런 피해도 없는 거고. 아니 그거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지하로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예. 중동 전체를 교전지역화한다. 이란이. 예. 그러니까 프록시워라고 그 대리인 전쟁도 예. 있고. 그다음에 걸프 국가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조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지금 전쟁 나는 걸 막고 있잖아요. 아니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막 이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때려서 그게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또 이란이 또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를 수직적으로 지하로 가고 수평적으로 중동 전체에 원하는 데를 교전지역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순교의 정신으로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름다운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뭐 별하별 민병대, 소년병 다 있어. 그걸로 30년간 싸웠어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권력체가 된 게. 그럼 의원님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이 전쟁을 미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 지금은 쳤고. 전쟁으로 얻을 건 없고 이미 저 하는데 이제 옛날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70년대 중동에 가서 중동 평화 질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세력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저앉혀야 돼요. 저 시오니즘 사상은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 완전히 세뇌돼 버려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이제는 예. 본격적인 디커플링, 그다음에 평화 질서, 대안적 질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오판을 한 거였죠. 그래서 아까 지하로 간다 그랬는데요. 이란의 60% 이상이 산악지대인데 다 화강암지대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핵무기도 안 돼. 핵무기. 네. 못 들어. 북한도 한반도도 세계적으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화강암지대인데 예. 이란도 그래요. 그리고 북한도 전부 다 지하 요새화 시켰잖아요. 네. 땅속 깊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화강암지대 땅굴 파는 데는 북한도 아주 선수들이거든요. 땅굴엔 일가견이 있죠. 예. 예.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이란하고도 관계가 더 깊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의 기술이 이란으로 갔는지는 몰라요. 화강암 파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땅 속으로 유소가 되어 있을 건데 그게 30년간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핵과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지 네. 않습니까? 예. 60%까지 농축시킨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지금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어디 말 있는지도 어딘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공격했다고 해서 제거했다고 했지만 땅속 깊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거 문만 안 됐어요. 때렸다는 거죠. 문만 때렸다니까. 입구만 때렸다는 거고. 황황한 지대를 깊숙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괴하거나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목적이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은 자신의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는데 전쟁을 끝내려면은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바마 때 했던 이란과 핵협상 JCPOA하고 다르다. 네. 그 오바마 저 멍청이가 음. 이란한테 결국은 돈만 주고 이란 핵 개발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그래서 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네. 거둬야 되거든요. 국내적으로. 그렇죠. 오바마와 나는 다르다. 오바마보다 내가 잘한다. 그렇죠. 네. 그 성과를 얻어야 되는 예. 게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라늄 440kg 고농축 우라늄을 자기가 가져와야 돼. 근데 그 점에서 이제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다 때려도 안 나와. 보물찾기 하는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들어갈 그 수도 없어.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돼. 특수부대가. 그 장비 갖고. 그런데 어디 특수부대가 있는지? 들어가서 그 이란의 넓은 지역을 다 헤집고 다녀야 되는데 그 그게 말이 가능했어요? 되냐고요. 근데 예. 이란은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 반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이란은 뭐 러시아로 가는 거는 미국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낫겠죠. 예. 이란의 자존심상. 그런데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로 가면 안 되지. 미국으로 그렇죠. 갖고 그렇죠. 와야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그 440kg을 미국으로 갖고 오면 그거 얼마나 큰 아유. 이벤트가 되겠어요. 금관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란이 그러면 그걸 희석시키겠다. 근데 희석시켜도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다시 재농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석시키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또 어떤 거냐면 시오니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오니즘에 따라가지고 중동에다가 이스라엘이 딱 국가를 세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뺑 둘러서 다 적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그 오랜 앙숙 관계 속에서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그 프락시 전쟁이라 그랬는데 예. 뭐 주변에 헤즈볼라라든가 뭐 예. 전부 다 이란의 대대인들이 예.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거기다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네. 안보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가장 강력하게 예. 이란 핵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당사국이 3당사자들의 예. 이해관계가 예. 이게 너무나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것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란과 미국이 모두가 다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경제적으로 좀 너무 힘들고 네. 그 아무리 이 빈곤한 상태에서 저항하는 게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네. 그게 또 임기치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MOU 같은 것들을 가지고 네. 이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네. 최고 지도자의 결심만 뭐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미국에서 이제 뒤집은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서로 간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해 나가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낙관적으로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회색지대죠.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해. 복잡한데 네. 명쾌하게 정리가 이런 안 되네. 부분을 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과 전략적 식견이 있느냐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선거 앞에 석유값하고 네. 정권 지지율 문제지 이런 국제 질서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그 코어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네.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 안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시대의 문턱을 넘고 있는데 이제는 이란 미국한테 이 전쟁의 미래를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이제 국제사회의 개입이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는 전쟁 당사자들이 빨리 협의만 해라, 예. 종전해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미로 속에 gat혀서 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럼 누군가 출구를 찾아주고 이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 네. 이제는 강한 압력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6월 이후부터 예. 이제 세계 공급망, 식량난, 에너지난의 이제 3중 복합 위기가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6월 이후에. 우리나라도 비축류가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6월부터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67일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차량 2부제하고 뭐 하고 했는데 더 센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종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식량난이 6월부터 시작해서 올 가을까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 송미령 장관님 오셨는데 야채가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들 양파 한 방씩 예 양파 한 방씩 오늘 사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 차원을 아, 내가 세계적 차, 우리 국가적 차원이 아니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기초 체력이 있다 그러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게 없어요. 비축류도 없고 식량도 취약하고 공급망도 개판이란 말이에요. 공급망은 문제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에서 네. 외환 위기가 시작됐어요. 저기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예.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우리 97년에 겪었던 IMF 위기 같은 시기가 진짜 저기 아시아의 이 취약한 국가들에선 벌써 나타났다고. 그게 지난주라고.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야. 97년 IMF도 원래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하다 한국으로 네. 건너오면서 커진 거거든 이게. 네. 쓰나미처럼 커져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자꾸 겁주는 얘기처럼 하지만은 그런데 겁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파키스탄이 저렇게 중재에 목을 매는 이유도 자기들의 지금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옛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백신을 갖다가 그 선진국들이 입도선매해서 그 독식해 버리는 바람에 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이 거지 취급당했습니다. 거지 취급. 그때부터 글로벌 사우스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당하잖아. 그 공급망 위기 속에서 그 국가들이 네. 이런 못 참습니다. 이제 못 참아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 같은 중견 국가들이 나서줘야 돼 또. 예.